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6월 14일 방송입니다. 자, 간밤에, 지난 밤이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니까, 이제 그 CPI 전년 동월비는 4%로,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근원 CPI는 내려오질 않았어요. 근원 CPI는 5%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결국은 근원 CPI, 핵심 CPI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품 가격을 제외하고 주로 공산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건 그냥 스티키하다는 거예요. 스티키하다라고 하는 것은 끈적끈적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공산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게 오지 않으면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처분 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보고 있다고 그러죠. 이거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일반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그리고 사람으로 붙이면은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어수선했습니다. 지난번에 CFD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던 것처럼 오늘도 몇몇 종목들이 갑자기 하한가로 꼬라박으면서 시장을 좀 뒤숭숭하게 만들었고요. 이 각가지 좀 정리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뉴스를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6월은 동결이겠죠. 6월은 동결이지만 이제 7월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끝났으니까 시세부터 돌아보죠. 자, 지수는 18포인트, 19포인트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24포인트. 오늘 2차 전지들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샀지만 기관들이 그 사이에 사다가 팔았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다 같이 쏟아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어제 급락했던 환율은 오늘은 7원 10전 올라서 1278원 50전에 마감이 됐고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서 시장의 질을 나타내는 등락 비율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먼저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은 기조적으로 매도로 돌아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가 이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매도매수가 좀 엇갈리는 수급 혼조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기관 투자가들은 그 사이에 금융 투자가 쭉 사면서 순매수가 유지가 됐었는데, 금융 투자도 뭐 돈이 한정없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금융 투자 쪽에 매매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 좀 보면 외국인 투자들 오늘 여전히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했습니다. 화학도 샀고요. 운수 장비도 샀네요. 그렇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일반 전기전자, 아마 2차 전지와 관련되는 쪽들이 상당히 좀 두드러 맞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거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5일선이 깨졌네요. 5일선을 타고 놀면 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10일도 있고 그 다음에 20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2619잖아요. 2620인데 2750까지 그래봐야 한 100포인트 내지 130포인트 정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남았고 목표는 짧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등락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주봉을 보더라도 뭐 그런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목표치는 여기 까만색 선, 이거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라인 설정 120, 이걸 일단 좀 두껍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훨씬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선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다 치고 올라와 가지고 다시 꼬이는 그런 국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월봉은 뭐 잘 가고 있고 여기는 뭐 의심할 나위 없이 다음은 한 4, 5개월이라도 더 뜨거운 시장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2차전지 어려웠어요. 금양은 뭐 이제 그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현대로템, 하나오션, 롯데케미컬, 현대제철, 페너션, 고려아연, 하나시스템, HT조선해양. 오늘 그러고 보면은 조선주들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모신스나 포스코 퓨처인과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코스닥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한 것이 에코프로 BM, LNF, 그렇죠?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것도 다 어려웠잖아요. 에코프로 HN 이거 뭐 낙폭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 테마에서는 이제 곡물가, 설탕, 뭐 이게 이제 사실 소금이죠, 소금. 물론 엘니뇨가 오게 되면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탕수수가 잘 되지 않으면 비타민 가격도 올라가고 뭐 전부 다 어려운 그런 국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합금차 이런 건 무너진 건 아마 여기 그 종목들이 끼어 있을 겁니다. 그 오늘 급락했던 종목들, 동일산업 이런 것들이 하한가까지 때려 꽂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크게 뭐 보험은 크지만 실사를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환율은 반등하고 말씀드렸고, 주요 금리들은 오늘은 뭐 혼조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경제 지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간밤에 발표된 근원 CPI예요. 근원 CPI. 근원 CPI가 5.3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뭡니까? CPI 그 상승률은 예상치가 4.1이었는데, 그렇죠? 4.1이었는데 4.0 나왔어요. 근원 CPI는 이전치는 5.5였지만 5.3인데 훨씬 높잖아요. 지금 근원 CPI가 2%대에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좀 문제다. 그래서 금리 결정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번엔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한 차례 쉬어간다 손 치더라도 이번은 쉬어간다 손 치더라도 다음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스 좀 보도록 하죠. 시황이야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무더기 하한가,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 여기 보면 이제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이런 것들이 동반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저기 주가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아니 김건희도 못 잡는 애들이 뭘 이거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명확하게 풍동금이를 한 것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들지 못하는 놈들이 기대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주식시장이 아사리판이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시장은 동결 예상인데 에리안 연준금리 인상 건너뛰며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했어요. 이거는 뭐 개인의 주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을 건너뛰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세계 최대 펀드 핀프를 이끌던 모하메드 엘 에이언이 경고했다. 결국 시장에서는 6월에 금리 동결하고 7월에 인상을 재개할 전망이 우세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금리 인상에 시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 올린 것이 제대로 된 건지를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동결하고, 이게 지금 이제 요게 뭡니까? 11시간 8분 3초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 동결 확률이 90%가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7월 23일, 7월 26일, 7월 26일에는 FOMC에서는 25p 인상이 어제보다 더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50%대였었는데 60%대로 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I 그 GPU죠. 그래픽
GPU, Process Unit이죠. 그래픽 처리 장치. 그걸 또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기자님들이 있더라고. 이제 공부를 안 해요. AI 칩 독점, 엔비디아 종가 기준 첫 시총 1조 달러 넘어갔다. 결국은 이게 이 기술력 내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AI 칩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AI가 분명히 된다. AI가 될 때, 그때 서버도 같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리라고 보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자유롭게 어느 나라에서든지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에서는 뭐 10월까지는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수혜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주가 주식 독서는 상장 스타트코 무덥기 하한가. 이게 지금 이제 SG증권을 이용하지 않겠죠. 그건 뭐 SG증권이 한 게 아니고 창구로 사용된 거니까. 어쨌든 하한가를 기록한 이 종목들이 같은 기간 수백 %의 상승률을 기록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3년간 182% 올랐으면 별로 안 올라간 거 아닌가? 어찌됐든 뭔가들 지금 이제 구린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갑자기 흐르네 2차 전지진 개미들 비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오늘 이제 2차 전지들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 업체의 배터리 공장 건축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2차 전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락폭이 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가 코스닥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약속 대련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전 실제로 타격을 주고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미친 망둥이 새끼처럼 여기저기 뛰면서 날뛰는 거 보면은 참 우리 시장이 급락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오염수, 일본 오염수 방류, 이거 핵폐기물이죠. 우리 천일염 사재기 하자 식품제 급등, 신성홀딩스, 보라티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기에 들어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관련 식품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신성홀딩스는 고추장, 된장, 쌈장, 간장 등 소금이 들어가는 장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 소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소금값이 올라간 이유는 염전하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염전 농사가 그것도 이제 바치니까 농사라고 하는 거죠. 소금 농사가. 그래서 이제 이 염전지대에다가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깔았습니다. 실제로 천일염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나마도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들이 핵폐기물들이 방류되면은 그럼 이제 뭐 끝이죠. 뭐 이제는 뭐 소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고추장, 된장, 간장, 그렇죠? 그리고 젓갈류, 그러니까 뭐 우리 김치 담글 때도 다 젓갈류를 다 집어넣는데, 우리 그 식상을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육류, 고기 쪽으로 가야 한다. 방법이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애 낳을 것도 아니고 하니까, 먹고 이제 죽으면 되지만, 젊은 사람들, 이제 가임기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래요. 그래서, 참 큰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소금 20kg짜리 하나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내년까지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답답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장은 너무 빠르지도 않게 또 너무 그렇다고 처지지도 않고
아주 완만한 속도로 목표치를 향해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2차전지는 탈락하는 느낌이고 반도체하고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기 그 시소를 하고 가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저기 시세는 등락 거듭하되 진행 방향은 우상향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